네, 5월 8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3%, 코스닥도 0.6% 상승 출발했는데요.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는 들어왔지만 오늘은 소폭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만 1,500억 정도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반도체 쪽으로는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좀 뉴욕 증시도 좋았던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은 훈풍이 드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그만큼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앞에서 이제 이틀 동안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주가의 위치까지 저희가 보고 나서 네. 저희가 이틀 동안 쉬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올랐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목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쉬기 전 그 상황으로 이제 다시 회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올라온 건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갔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틀 동안 하락 이후에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오늘은 좀 올라가겠지. 그리고 금리 동결이라는 건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가 되겠지라고 해서 국내 증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1% 이상 올랐었고요. 후반부에는 0.5% 이상의 이 상승을 계속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갈 걸 예상해서 국내 증시 먼저 선반영이 됐었고, 그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가 어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올랐지만 미리 선반영된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반감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국내 증시에는 약간의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죠. 오늘의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또 반등 나오자마자 바로 또 수급이 또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 수급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수급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단기 매수 매도에 의한 외국인들 수급, 즉 단타 물량들이 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일시적으로 큰 충격으로 인해 떨어지는 것보다는 안정이 돼야 됩니다. 급락 이후에 다시 또 급등이 또 나올 거고, 이런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그래 이걸 믿고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어제 이 시가총액에서 순위가 바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를 제치고 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방산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쉬어갑니다.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방산 이게 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 가격까지 올라간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또 더 오늘도 어제도 올랐는데 또 올라간다, 네. 정말 좋은 주식이겠죠. 하지만 모든 주식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면에 또 하락도 분명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좀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과거에도 이렇게 특정 종목이 많이 올라갔던 적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뭐 CJ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 종목들도 정말 많이 올라갔었죠. 이렇게 특정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그 시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기업의 주가들은 또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가장 좋을 때는 당연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영원히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엔비디아만 해도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유럽에서도 역시 방위비를 좀 증액하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방위비를 또 증액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방산 기업들의 경우 뭐 수출, 이런 뉴스들, 이 모멘텀들이 주가 상승을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간 거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를 한다는 건 아마 욕심이 좀 나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욕심을 좀 줄여야 되고,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증권사 쪽에서 지금 80만 원대의 현재 가격도 많이 올라갔지만 최근 보니까 100만 원을 목표가로 또 재산정을 했더라고요. 네. 증권사의 목표치를 계속 그거를 100% 신뢰하고 가지 마세요. 뭐 증권사의 목표가를 수정하고 하는 건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하향을 조정해요. 그래서 증권사의 목표가는
달성할 수 없는 가격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오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그 전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또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은 신규 매수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은 이제 90만 원 가까운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씩은 정리를 조금씩 해나가야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다가 주가 갑자기 확 빠져버리면 그때는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조금씩 분할로라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